이렇게 수화를 해? 자, 유아이님 감사드리고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은 정말 완벽한 남자의 표상, 우리 김성애 대변인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애입니다. 어쩜 그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완벽해요? 너무 근거 없는 말씀들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변명할 방법이 없네요. 아니요, 방송에 쓰는 패널 출연자로서는 완벽히 가까워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컨텐츠 사고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 발음 하나하나, 이미지 하나하나, 호감도 이런 게 완벽히 가까워요. 왜 이렇게 방송에서는 저는 안 팔릴까요, 근데? 왜 안 팔려요? 있는 방송도 다 잘렸고.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기계적 중립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패널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최고의 패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늘 느끼는 게 거의 뭐 최고다 이런 생각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높이 올리시면 이제 떨어질 때 아픕니다. 예. 자, 아니라니까요. 나는 빈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간장게장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아, 간장게장 좋아하죠. 예, 간장게장 이제 서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연백평야 황해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와서 가정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간장게장을 그렇게 오래 담그셨고 그러니까 40년 전 간장에다가 그 게장 끓이고 나면 그 간장 한번 끓여서 다시 게를 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간장이 40년 묵은 간장에다가 게장을 담가 먹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종류의 황해도 음식들을 먹고 제가 커서 그 중에서도 간장게장에 대한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간장게장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는 음식이 돼서 주로 이제 뭐 냉동게를 사다가 이제 흉내를 낸다든지 뭐 요즘 그마저도 시원치 않아서 이제 사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장게장은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바닷게도 먹어봤지만 민물게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걸로 게장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게장이라고 하는 게 반찬이 많이 없던 시절에 짭조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 많이 먹으려고 했던 그런 음식이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게 고급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네네, 그렇죠. 지금은 옛날에는 소고기가 비쌌고, 그렇죠. 바다에서 났던 그런 종류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건데, 반찬을 짜게 했던 이유는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짜게 일부러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꽃게 순정이라고 우리 대변인님 그 단골집이 있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집인데요. 꽃게 순정이라고 해서 이제 뭐 택배 판매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일단은 위치가? 합심리에 있습니다. 합심리. 네. 이제 뭐 이 경쟁 업종인 EJ에 옛날에 일하던 그 세작이라는 친구의 어머님이 하신 뭐 본인은 요리에 있는 능력자는 아니고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큰 음식점에 이 마스터 셰프를 하셨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개장을 하시는데 안 짜고 굉장히 평온한 간장입니다. 항상 뭔가 좀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본기를 지킨 음식이 잘 없는 세상에, 그리고 뭐 게장 자체가 워낙 비싼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집 게장이 좀 싼 편이라 가끔 사 먹습니다. 간장게장 직접 만들어 드시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 간장게장을 한번 사면 간장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게는 다 먹고 그 간장에다 새로 이 게를 집어넣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엔 게를 살 돈은 없어서 냉동 새우를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장에다가 냉동 새우 40마리를 지금 넣어갖고 새우장. 예, 새우장을 담궜는데 오늘 지금 딱 익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 밥은 이제 그 새우장이랑 해서 먹으려고. 그 훌륭하시다니까. 이렇게 완벽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우장을 그렇게 담궈서 그걸 꺼낸 다음에 청양고추를 좀 송송 썰어갖고 아니면 오이고추 이거를 한 판 뿌려요. 그리고 밥을 넣고 이 새우장을 쪼개서 집어넣어갖고 비벼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나 죽어요 지금. 예. 재활용하는 거죠. 간장이 아까우니까. 예전에 언젠가 여수를 갔는데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딱지에다가 이렇게 밥 비벼 먹는 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먹는 것보다 그걸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대접에 한꺼번에 비비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김가루 좀 넣어가지고 딱 야. 비벼 먹으면 완전 죽음인데 진짜. 침 넘어가네요. 비싸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죠. 예. 국산 꽃게는. 그렇습니다. 야. 고기는 그래도 한 마리 25,000원이라 게장 중엔 싼 편입니다. 게장 자체가 워낙 비싼 음식이니까 그보다 더 싸게 팔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예. 서울대 쪽 어디에 제가 자주 가던 이 꽃게찜 하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양반들은 박스를 딱 열면 그 집 있잖아요. 네네네. 쌀 겨. 그 안에서 딱 포장지를 뜯으면 걔가 살아있어 막. 이 살아있죠. 예. 요거를 바로 쪄서 주는 거예요. 오, 야, 어마어마하겠네요, 그건. 예, 그렇게 비싼 건 이제 못 먹죠. 예. 뭐 사람들이 무슨 뭐 킹크랩이네 뭐네 해도 최고는 꽃게예요. 아, 그럼요. 꽃게찜 맛있죠. 없어서 못 먹지, 그거 뭐. 예. 알벤, 암루, 암컷, 뭐 표정 봐 진짜. 저는 집에서 막장을 할머니가 담그셨어요. 그 막장에다가 꽃게 뭐죠? 꽃게탕. 예. 게탕을 그 막장에다 끓여갖고 고춧가루 살짝 뿌려서 먹은 것도 기가 막혔거든요. 예. 양파만 딱 집어넣고. 갑자기 막 옛날 생각 나네요. 자, 투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꽃게 요리 이것을 좋아한다. 1번 꽃게장, 2번 꽃게탕, 3번 꽃게찜. 야, 이거 어려운데. 어렵다. 제가 젊었을 때 총각 때 네. 제일 자주 놀았던 곳이 신사동 먹자골목이에요. 네네. 거기 가면 필연적으로 꽃게 요리하는 집 있어요. 네네. 그런 데 가서 잘하는 집은 진짜 잘하는데. 그렇죠. 그 동네 원이라고 복매운탕 하는 집이 있었는데 예. 그 집도 엄청 잘했는데. 예.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1, 2, 3, 4, 5, 2, 2, 3, 4 찍으신 분은 뭡니까? 4 찍으신 분은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막상막하네요. 예. 막 들어오자마자 정치 이야기 내놔 이렇게 하면은 상막할까봐 내가 늘 김성애 대변인 페이스북 가서 봐요. 뭘 올렸나 했더니 그 동영상으로 새우에다가 장을 막 뿌리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간장 남은 간장을 제가 사온 새우에다 뿌려갖고 먹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또 황교익 선생님 보시고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댓글에다가 수입 새우 냉동 새우를 저렇게 장에다 담가 먹는 게 될 일이냐 이런 항의의 글이 달렸는데 맛있으면 되지. 황교익 선생님이 된다 이런 거였고 아니 형편이 어려운데 뭐 국산 새우를 어떻게 사 먹습니까 형편상 냉동 새우 먹으면 40마리에 10,000원이에요. 그럼 한 마리 250원인데 그거 뭐 그렇게 먹는 거죠. 좀 잘 산다고 해주면 안 돼요. 불쌍하게 그렇게 못 사 먹는다고. 이제 가족이 넷이니까 그래도 좀 푸짐하게 먹으려면 냉동도 먹고 수입산도 먹고 하는 거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좀 되게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인이 아니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러다 뭐 제가 알고 봤더니 저 집에서 일제 연필을 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봤더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이 국산 안 먹고 소고기도 수입산 소고기 사 먹고 새우도 수입산 이 새우 사 먹고 일본 만화도 보고 그런 건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양심적이신 분이네. 그러니까 완벽해. 저한테 뭐 도덕적인 거 바라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대변인의 간장게장 이야기였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최근 논평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 포털에 가셔가지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열린민주당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열린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거나 심지어 뭐 당직자 모집 같은 것도 광고가 떠 있고요. 그리고 논평 나오는 거는 무조건 탑 화면에 있는데 네네. 가장 최근 논평은 국민의힘이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뭐 여기 이런 논란을 김성애 대변인이 아니고 부대변인 정윤희 대변인이 네네. 논평을 했더라고요. 이 취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김학의 사건의 절차를 문제 삼아서 김학의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김학의라는 범죄자가 저질렀던 범죄는 그 범죄를 처벌받지 않은 것은 검사들이 계속 기소를 미루고 동영상에 얼굴이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를 만료시켜서 이 범죄를 씻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들고 나와서 희생양인 양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역겨웠기 때문에 이제 정윤희 부대변인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린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김학의라고 치는 것하고 예. 구글에서 김학의라고 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물이요? 예.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요? 구글에서 김학의라고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찾으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미지에서 10개 중에 6개가 노래방 그 장면이거든요. 예. 상탈하고 예. 마이크 들고 있는 그 김학의 얼굴이 예. 중심으로 구글에 나오는데 네이버 포털에서 김학의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다 말짱하게 양복 입은 것만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신묘한 네이버의 알고리즘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정말로 놀랍게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래방 상의 탈의한 사진이 그게 무슨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도 화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그렇게 보여주는데 왜 유독 네이버에서만 양복 입은 김학의밖에 안 나오느냐. 그 유해한 장면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나- 훌륭한 네이버였을까요? 그래도 국민들이 사실을 알 필요는 있는데 왜 그런 영상은 사라질까? 혹시 요청을 하면 지워주나? 그렇게 참 친절한 집단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말씀 다시 드리지만 구글에 나오는 이미지도 전부 다 보도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김학의의 그 잘못된 그 범죄에 대한 보도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예, 네이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놀랍습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최근 그 논평을 보면은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야 정윤희 부대에도 논평을 잘 쓰는구나. 성비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뭐 그냥 확 질러버리잖아요. 시원시원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경우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단이라서 참 뭐 누구 한 사람 한두 사람보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더 큰 것이겠죠. 조수진 그분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야 재산 공개 얘기를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그 좀 야 그 멘탈 놀랍습니다 정말. 그 정윤희 대변인은 여성의 감성으로 썼어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김학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 김학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검찰 개혁에 모든 게 걸려있다고 보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스폰을 여러 군데를 받고 그중에 한 사람한테는 성접대를 받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출국을 막아야 되는 조현천꼴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불법이 개입됐다고 수사하고 이걸 옹호하는 국민의 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가 셀프로 이렇게 자신들한테 자책골을 먹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이 유독 많은 정당이어서 검찰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내 집단에서도 이성윤이라는 서울지검장을 그러니까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찍어내겠다라고 사건을 이거 좀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키워지면서 김학의가 같이 커지는 데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학의가 무슨 죄냐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김학의 씨가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단 내부에서는 아니 접대를 받다 보면 어떻게 엄마 옷을 입고만 접대를 받을 수 있나? 이게 큰 무슨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왜 김학의를 사람들이 흥분하지? 이런 생각을 아마 내부에서 할 거예요. 야, 그런 걸 안 받아본 내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충격적인 일이지만 하지만 항상 그런 환경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뭐 그렇죠. 이쪽이 취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중천이 별장을 만들어 놓고 그 접대를 했던 것은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접대받는 검사들이 거기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럼 이 접대를 받은 것이 김학의 한 사람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현직 검사장이 봐주니까. 그렇죠. 지금 그 룸사롱 검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룸사롱에서 술 먹고 여성들이랑 같이 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수사팀에 검사로 들어오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검사장 출신의 그 전관 변호사가 3명을 찍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라임 맡을 놈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특수부가 몇 명 안 되니까 실제로 라임 팀장으로 왔고 또 놀라운 것은 3명한테 전화해서 야 어디에 있으니까 글로 와 하고 물어보니까 누가 와서 앉아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네 형님 그로 쪼르르 온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놀라운 거죠. 게다가 양주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변호사가 좋아한다는 소위 말하는 고급 한 병에 시중 판매가가 60만 원이 넘는 와인들을 질비하게 늘어놓고 그걸 마시면서 이렇게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밴드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96만 2천 원.
38,000원이 비니까 기소 대상이 아니네요라는 이야기를 검찰 개혁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 시기에도 하는 이 사람들. 불기소 세트 놀랍죠 진짜. 아니 룸에 가서 와인 먹고 놀았으면 얌전하게 놀았는데 이게 무슨 처벌할 건인가?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얌전하게 논 사람들까지 처벌해야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 김성애 대변인은 간장게장도 맘대로 못 먹는데. 그러게요. 간장게장 한번 먹고 입맛 쩝쩝 따시면서 10,000원 추가해서 새우장 담궈 먹고 있는데 누구는 와인 한 병에 65만 원. 그러면서도 어떤 도덕적으로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집단. 그러니까 개혁 우리가 해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타짜에도 나오지만 손 자르려고 들어가도 자기 손 자기가 못 잘라요. 예.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예. 자 알겠습니다. 의원 소식 뭐 주요 동정으로 가겠습니다. 최강욱 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크게 보면 했어요. 그게 이제 이 김학의 사건 이야기, 제 식구 감싸기 이야기를 했고, 네. 다음에 그 법관 2명 이 사람 탄핵 소추 이야기를 지금 그것도 민주당과 연합해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죠. 예, 107 플러스 이 109명이 현재 서명을 했는데 예. 뭐 열린민주당은 당연히 다 동참을 했고요.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4개 당이 함께하겠다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107명이면 사실 109명이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의원들의 의지가 모아져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탄희 판사의 노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라는 직업도 너무 안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탄핵하는 것은 세월호 재판 이런 것들을 거래에 이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표 내고 법복 벗고 나가서 그냥 변호사를 하게 하고 전관료를 받게 해준다? 이거는 예, 사법시장의 교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가진 권력으로 당연히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에 법관을 탄핵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탄희 의원이 한 말인데 법관 탄핵이 독립침해라고 영국은 한 해에 20-30명씩을 파면을 시킨답니다. 여기 직장이에요. 직장을 다니면 일 못하는 사람 잘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법관이고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을 하는데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보통 10년에 2-3명 정도가 재임용에 탈락을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재임용에 탈락했던 사람 중에는 서기호 판사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이 최고 존엄이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을 했던 판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법관들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재판을 정치권이랑 거래를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법에 없었던 거죠.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입법을 했던 사람들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60여 명의 범죄 판사 명단을 김명수 대법관에게 준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기억나게 한 10명 정도가 아마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0명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거든요. 네. 징계를 안 하면 입법부가 견제해야죠. 탄핵으로 그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명수 대법관은 저런 식으로 그냥 대법관 임기 뭉개고 자기들 법관 식구들을 감싸고 돌면 예, 검찰 개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될지 예. 지금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삼권 분립의 가장 큰 의미는 견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이런 거죠. 비리가 심각하게 발견돼도 정직 하나 지키기 힘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대신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행정부인 검사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진다.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이 앙숙이 되면 될수록 사회는 행복해지는 거죠. 네, 늘 느끼는 건데 열린민주당은 최소 10석은 있었어야 돼. 3명도 이렇게 훌륭한데. 자,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강욱 대표가. 재원 국회 때부터 이미 검찰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건을 수사의 권한까지 가지고 오면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지적이 있다. 독재정권, 군부정권을 거치다 보니 검찰이 직급에 연연하면서 본인들의 위치나 직급을 남용하려고 한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고 정명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 파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만 집중된 권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이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내가 수사를 하다 보면 내가 기소를 하고 싶은 욕심에 수사를 더 심하게 하게 되는 상황을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 하나. 그리고 다른 측면에선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윤중천이라든지 이런 스폰서들, 소위 말하는 기업인들이 세상 다른 데 쳐다볼 필요 없이 검사들만 잘 구월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왔다는 전통이 있다는 것. 네.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30년 텀을 두고 검사를 키우잖아요. 여러 명을 스폰서해서 키우다 한 사람이 검사장이 되면 그 검사장은 이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30년 동안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폰서가 그 다음번 검사를 키울 때는 검사장한테 승진까지 요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진짜. 이렇게 해서 패밀리가 만들어지고 이 검사는 검사장에게 충성하면서 스폰서는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는 이런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범죄자는 건설이라든지 다른 것에서 인허가 등으로 몇백억씩 벌어서 검사 한 명 관리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해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별장에 사람들까지 불러서 성폭행을 하는 접대까지 이 번지는 지경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이 생기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학의 스폰서가 여러 명이었고 그중에 하나 박태규로 한 사람 이 사람의 사건을 처음으로 덮었던 것도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참 그러니까 내 스폰서가 아니라도 우리 현직 검사장으로 있는 사람의 스폰서 문제는 사건을 덮어줘야 자신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신성가족. 이게 이제 일종의 계급인 겁니다. 자기들끼리. 판사와 검사들은 양반 과거를 급제해서 양반이 된 계급이라는 거고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된다는 철칙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모든 것에 선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공격은 배신자가 등장했을 때 그 배신자를 어떻게 응징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게 설령 김학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라도 반드시 이 대낮에 부관 참시를 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배신자가 나오면 똑같이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서로의 결속을 다지는 거죠. 그 최근에 내가 느끼는 게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돼버리면은 검사들의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모든 수사를 막 전방위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아예 뭐 그렇게 되기 전에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인턴 증명서 발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심 선고가 28일 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지금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서 이제 짐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죄 여부를 유무죄를 따지는 건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열흘 동안 일을 했다라고 발급을 해줬는데 8일 일했으면 유죄?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나올 수 지금 있는 정경심 교수가 그 정경심 상황이잖아요. 교수의 재판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문서 위조, 사문서라는 건 위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범죄화를 해서 이것으로 재판을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상식적 판결해야 되잖아요. 보통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정도 되면은 뭐 경면 처벌이 나오겠네라든지 무죄겠네라든지 그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사법부가 상식적이었다라고 하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건으로 재판을 열지 않았겠죠. 기소 자체도 사실 그렇죠. 불가능한 정도. 기소조차부터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소조차 안 되는 건을 가지고 징역 4년을 때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사법개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좀 노력 좀 하세요. 예, 뭐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입직 경로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되고 변호사로부터 판사로 들어온 숫자도 늘려야 되고 예. 어쨌건 이탄희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관예우 시장이 깨지는 게 또 중요해요. 예. 이게 내가 승진해서 나가면 20년 동안 고생했던 거 한 해에 10억으로 한 해에 100억으로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이상은 후배들이 계속 선배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덮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 결국 모든 것은 돈 문제로 흘러간다고 봅니다. 전관예우 시장, 전관 비리 시장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관련된 입법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열린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선명하게 가주십시오. 네. 그래야 민주당이 나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법관 탄핵 조금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다. 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선평승 경쟁할 때가 됐어요. 좀 더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 네. 자, 김진애 의원은 요즘 지금 출마 열심히 지금 그러니까 예비 선거운동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정봉주 의원이 또 내일 선거예요. 내일 네. 2시 반에 네. 정봉주 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봉주 의원도 당원들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일 재판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분의 좀 선의의 경쟁이 시작이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해서 한 후보만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 중인데 내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진애 의원 최근에는 뭐 유튜브 아주 재밌는 콘텐츠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영화 유튜버랑 그다음에 우리 에스콰이어 편집장이신 갑자기 이름이 신기주 씨, 언론인 신기주 씨가 김진애의 모든 것을 해보하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최근에 한번 찍었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뭐 건축 이런 쪽만이 아니고 연애, 뭐 문학, 뭐 다방면에 굉장히 박식하시대요. 뭐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단한 성취를 쌓아하셨던 분이시죠. 예. 자, 정봉주 의원님은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며칠 전에 네. 재판 끝나고 나면은 새날 나오시겠다고. 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진애 의원장이 여기서 끝? 출마 선언을 하면 그때 공평하게 하시겠다 이런 건가? 내일이니까요. 내일 끝나고 나면 두 분에 대한 자랑을 막 좀 한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강빈정 원내대표는 지금 그 등교 수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메시지 내고 있거든요. 네. 새학기부터는 등교가 좀 많아져야 된다는 일단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학교 보건법 개정안도 지금 제출을 해서 학교장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집에만 1년째 머물면서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심신 중에 신도 많이 피폐해져 있거든요. 살도 찌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서 학교로 다시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건강을 다시 올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학교보건법을 만들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학교 현장과 관련된 입법 활동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댁은 어떠세요, 아이들? 저희들 애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집에 아침에 깨우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책상에 앉아갖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지 학년이 자는지 어떻게 돼요, 학년이? 알 수도 없고 지금 저희 애들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됩니다. 헐. 근데 학교 안 가는 거죠. 학교 못 방학이기도 하고. 지금 방학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네 독서실로라도 내쫓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9시면 문을 닫으니까 그것도 좀 많이 힘들고. 근데 공부 학력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너무 움직임들이 없으니까 일단 몸 자체가 좀 뭔가 부실하게 크는 느낌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뭐 동네에서 집 앞을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제 아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아빠 난 2020년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나의 고2 시절, 그러니까 나의 고1 시절 이런 것들은 친구들과 막 놀아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나의 고2라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1년이 2020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을 하는데 반 아이들하고 애틋함도 없는 거죠. 1년 동안 본 적이 없으니까. 같은 반으로 배정은 받았지만 그 아이들과 어떤 교류, 특히나 이 이성간, 그러니까 같은 반에 이제 남녀 합반인데 그러니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졸업식마저도 온라인에서 한다고 하니 제 아이의 그 중3 시절이라는 것은 학창 시절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지금 애들 보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는 줌을 켜놓고 자기 친한 친구들이랑 따로 무슨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줌을 켜놓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마음 짠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 내내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뭐 옆에 있는 친구랑 농담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켜놓고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좋겠지만 네. 아마 올해는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될 거고 뭔가 제한이 있겠죠. 근데 학교는 좀 어떻게든지 뭐 대책을 막 세워서라도 예전 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 뭐 들으면 마음 아픈 얘기 너무 많아요. 그 같은 반 친구 중에는 프린터가 집에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면 그걸 전부 다 손으로 베껴서 아이고. 써서 답을 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 학력 간의 격차. 사실 저희 애들만 해도 각자 노트북도 있고 인터넷도 잘 돼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는데 둘이서 스마트폰 하나 보는 집 같은 경우는 하나인 아예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이런 현상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좀 예. 올해는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위원회 쪽에 계시는 우리 강민정 원내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학교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교육부 장관도 보니까 방역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또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가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리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예. 예, 영국에서도 사례가 나왔지만 실제로 19세 이하는 감염이 돼서 사망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치를 취해서라도 아이들이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대책들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명이지만 30명 느낌이 나는 열린민주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오늘의 이슈 뭡니까? 예,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지금 이제 수사권 이 조정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청문회도 했고 박범계 장관의 입장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예. 민주당의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전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건 청와대, 법무부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끌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중심이 이제 국회로 옮겨오는 장면들을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사이기 좋게 지내라라는 구체적인 워딩을 하신 상태고 그래서 박범계 윤석열 간의 대회전이 벌어지는 전 없을 거라고 보고 대신 그 역할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국회라는 겁니다. 수사권을 어떻게 분리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제 최강욱 대표도 청문회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검찰의 직원이 8,000명입니다. 검사 2,000에 직원 6,000. 이 중에서 수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해직시킬 거냐?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 부분 있네. 그러려면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대수사청이 됐다. 일단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지을 수 있겠습니다. 국가수사청이라고 일단 이름을 해놓고요. 이게 법무부 소속이 돼야 될지 행안부 소속이 돼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들어졌을 경우에 수사를 전담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을 그럼 옮길 것인지 검사의 이직은 허용을 할 것인지 경찰이 어떻게 와서 이 자리를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검찰 내에선 떼어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법무부나 행안부가 안을 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되는 몫이죠. 그래서 최강욱 대표와 철험회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열심히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팩트가 굉장히 큰 사안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을 짤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열린민주당이 여기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고 이제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도 영향을 잘 미쳐서 검찰개혁 특위가 그 중요한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윤호중 위원장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선 떼어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부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된 거예요.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누군가는 앞서 나가서 끌고 가야 돼요. 현실은 지금 미처 못 따라가더라도 네. 앞서가 선점을 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시간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일단 있거든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건들을 만들어내고 꼼꼼하게 안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과 싸우는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이게 검찰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공수처였고 네. 또 등등등 뭐 해서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아예 분리하는 쪽으로 가면 지금 당장 아마 여권 핵심 내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왜냐하면 6개를 준 지가 이제 사실 며칠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국가본부 수사본부가 본부장도 못 본 상태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최소한 이 기간을 뭐 4년 안에 할 건지 뭐 2년 안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축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검사 동일체, 검사 스폰서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 뭐 표적 수사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오게 만드는 데까지 가주면 진짜 그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의 발전 아니겠어요?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요. 국회와 검찰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별개의 조직이거든요. 거긴 행정부, 여기 입법부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입법부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여기에 저항을 하려면 또 엄한 정치인들을 사건에 엮어서 기소하고 공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최강욱 대표 9개월 묵힌 사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채널A 건 관련돼서 수사를 개시한 것이 또 하나의 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세에 지장을 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민주진영의 유권자들이 검찰 개혁,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된 이상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세상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40%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이것이 더해져 있는 이상은 민주당 내에서 검찰 우호 세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입도 뻥끗 못할 상황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치고 나가고 민주당과 함께 공조를 이루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입법의 성과로 곧 드러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면은 저쪽 이제 보수 세력들은 부정평가율을 막 앞세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최대 정파예요. 왜냐하면 선거 무관심층들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열린민주당 해가지고 한 180석 되는 이 지분을 갖고 사실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40%면요. 예,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선수들은 다 알거든요. 이건 못 건드린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봄이 오지 않습니까? 백신이 풀리고 코로나가 줄어들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흔들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라면 민주당이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더한 개혁을 충분히 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직도 그건 유효해요. 아 그러면 그리고 검찰 개혁이 검찰 개혁한다라고 해서 괴로울 사람들은 검찰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해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버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놀라운 걸 경험한 게 그거예요. 우리 같은 방송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권 아예 뺏어야 된다 주장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게다가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검찰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서별로 분리하겠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아마 씨알도 안 먹힐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높은 곳에 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현실 우리의 눈높이랑 똑같은 정도의 그 눈높이를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열린민주당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접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민주당처럼 한 180석 가지면 이런 직접 대화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지금 뭐,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검찰 이 수사권 박탈 관련된 서명서 논쟁 때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지자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카톡을 받으시고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직접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5일 기준 리얼미터의 열린민주당 지지율은요 6.9%인데 이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네요. 짧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정의당이 지금 당대표의 그 성추문으로 지금 물러났어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보수 세력 쪽에서는 그래도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낫다 이런 프레임을 띄우던데
문제는 저는 정의당이 지금 전패의 기록까지 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지 깨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열린민주당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 남의 당의 일에 뭐 이러쿵저러쿵 말 보태고 싶은 생각 사실 없는데 열린민주당은 잘 해야 되겠죠. 이 국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저희들의 지상 과제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합치면 약 40%쯤 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빛을 발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전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국면이 열리면 열릴수록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열린민주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 지금 정의당의 어떤 그 뭐 노동대표성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린민주당이 좀 더 그런 쪽에도 좀 가져서 진짜 진보정당 느낌을 좀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리포트,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10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저녁은 게장입니까? 새우장입니까? 뭐 새우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우장 그거 좋은 새우로 담그면 있잖아요. 네. 간장보다 네. 새우 자체가 달아요. 그렇죠. 아시죠? 머리 따먹는 맛이 기가 막히죠. 아, 네. 나 진짜 배고파 뒤지겠네. 자,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10회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